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국비지원 훈련기관은 이제 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는 이제 실업급여도 이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미 취업되어 있는데 전직을 하고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실직자 과정, 재직자 과정 이런 국비지원 훈련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 훈련비를 나라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은 학원들이 많이 있죠. 학원 중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이라든가 입시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원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성인을 대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것 역시 이제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하는 거죠. 평생직업교육 학원 등록을 하면 그 등록증을 갖고 노동부 쪽에서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 절차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전에도 국비지원 훈련기관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따끈따끈한 그 상담 내용을 갖고 영상을 찍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지원 훈련기관과 관련해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라는 국가 자격증이 이제 시험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국가 자격증을 대비하기 위한 반려동물 행동 지도 훈련 과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템을 갖고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현장과 밀착된 그런 영상 위주로 찍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러면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격제도라는 것이 국가 자격증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넘사벽이 있는 거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민간 자격증이라는 걸로 시장에서 요구하지만, 국가 자격증이나 대학의 전공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서는 개인 자격증,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가장 사회 현상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등록이 되는 게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이제 제가 민간 자격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자격증이 아마 몇백 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되는 게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비지원 훈련기관도 등록이 된 다음에 좀 더 전문화가 되고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전공 과목이 대학에 이제 생기는 건데, 이미 전공 과목은 대학에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학의 전공 과목이 먼저 생기고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후순위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가족이 1,000만 가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자주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은 한 1,500만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이 이름 그대로 반려, 우리 옆에서 굉장히 밀착된 관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많은 사업장도 생기고 직종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견 미용실, 애견 호텔, 애견 택시, 뭐 동물용 사료, 동물용 후드, 동물용 의약외품, 이런 반려동물 덕분에 생긴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카페, 승용차 등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이제 2024년 2월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2024년 2월에 국가 자격증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좀 이따 끊으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날 이제 이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제 행정사라는 직종은 굉장히 시장하고 밀착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직종이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1, 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시험 과목은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본 지도 능력, 반려동물 전문 지도 능력, 실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이 공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반려동물 훈련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신다든가 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신다든가 또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미 반려동물 언저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분이 이제 2024년 2월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기면서 이제 국가 자격증을 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 훈련 과정을 개설하려고 연락을 이제 주신 거죠. 이게 NCS 구분으로는 24번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NCS 과목이 설정이 돼야 국비 지원 훈련 기관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24번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 훈련 과목에 가이드가 써져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훈련 과목이나 훈련 과정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 장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지원 훈련 기간은 진짜 너무너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평생 직업교육학원을 교육청에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과정에 대해서도 먼저 학원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학원 등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건축물 대장상 그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는 그 공간을 임대하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괄호하고 학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인 공간을 임대해야 된다는 점이 아주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그냥 그러면 학원이라고 더 기재 표시 변경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건물주가 협조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교육청에서 거기 그러니까 교육청 그 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가로하고 학원 하는 거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그 해당 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까지 회람을 해서 오케이가 돼야지 이제 기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가로해서 학원이라고 등재된 다음에 발급받은 문서를 교육청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현장 실사까지 받아서 평생 직업교육학원 등록증을 받으면 그 등록증을 갖고 노동부 사이트에 이제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동부 사이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키를 받는 게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에 실시가능 직종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실시가능 직종은 곧 교육청에서 받은 훈련 과목과 노동부 거기서는 이제 교육 과목이죠.
교육 과목과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훈련 과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주는 게 실시 가능 직종으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강의를 해 주실 분들이 다 각각 개인별로 NCS 강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개인의 강사가 NCS 강사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는 저한테 의뢰를 한 학원, 그 학원을 선택을 해줘야지 이 학원이 그 강사를 구성시켜서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서 훈련 과목의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CS 강사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정지원 시스템이라는 것과 심사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행정지원 시스템에 먼저 이제 이 학원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 정보, 그 다음에 훈련 강사 정보, 행정 인력 정보, 그 다음에 시설 정보, 장비 정보, 교재 정보, 이런 것들을, 훈련 교재 정보,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서 행정지원 시스템에 저장을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훈련 과목을 짜야 돼요. 훈련 과정을 짜는 거는 이제 우리가 HRD 사이트에 난 어느 학원에서는 훈련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훈련 과목, 우리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려면은 일반인이 우리 학원에서 이런 훈련 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을 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동안 지금 학원과 관련해서 나머지 설명은 다 하드웨어고, 훈련 과정을 짜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10차 방정식의 공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 과정부터 짜야지 훈련 장비도 결정이 되고, 훈련 강사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훈련 시설이나 교재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 시스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지만, 최종 확정은 훈련 과정을 짜서 훈련 과목을 짜는데, 제가 앞서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NCS 번호 24번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천여 개의 훈련 과목이 모든 것이 NCS 분류번호에 의해서 번호별로 훈련 과정이 디테일하게 써 있고, 훈련 과목에 대한 내용 따라서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는지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NCS 기준에 준해서만 준해서 할 우리가 훈련 과목도 있지만, 우리 학원만의 특화된 훈련 과목이 있다. 그런 건 이제 BNCS로 구분을 해서 넣어서 이와 같이 훈련 과정을 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훈련 과정이 이제 확정이 되고, 신규 과정일 때는 10개 정도의 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많은 숫자를 훈련 과정으로 해놓는 게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 학원을 이제 시작한 그 대표가 생각할 때 이 과정이 수강생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많이 훈련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고, 저희가 의뢰받을 때는 이제 대행비를 최초 세트는 훈련 과정을 하나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행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과정이 추가될 경우에 추가비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의뢰인이 아니 훈련 과정 그냥 10개 다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걸 각각 다 추가를 해주나요? 추가를 해서 대행비를 내야 되나요? 하고 이제 약간 서운해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훈련 과정을 짜는 과정에서 계속 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 10번, 20번 메일이 교환되면서 짜지는 것을 보면서는 절대로 그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경우는 2024년 2월에
국가 자격증이 생긴 입장이다 보니까 훈련 과정을 짜는 거는 사실 개척자 정신을 갖고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훈련 과정 짜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드리게 된 배경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게 사회적 현상을 흡수해서 2024년 2월에 최초로 국가자격증 제도가 생겼고 그에 부응해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그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위해서 최고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서포트 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강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이거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했다고 해서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과정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에 따라서 그 국비 지원의 비율이 결정되는 만큼 그 점도 유념하고 이 과정을 등록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멀고도 멀고 험난하기도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등록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고도 의뢰를 하신다면 제가 의뢰를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과정을 하다 보면은 저 행정사님 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어렵다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닥쳤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만큼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꼬린점까지 도달할 자신이 있는 분이 의뢰를 하셔야 되고, 행정인력 연배가 좀 있어서 컴퓨터를 다루는데 미숙하신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줄 수 있는 행정인력이 있는 분이 신청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민경 행정사한테 의뢰하시면은 그 인내를 견뎌낼 자신이 있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해서 진짜 번창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저희하고 손발을 맞춰서 그 어려운 꼬린점까지 같이 협업해서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비지원 훈련기관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해서 승인이 됐다 했으면은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